자, 앞의 동영상에서는 우리 유연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심폐지구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심폐지구력 어떤 걸 얘기하는지 생각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선생님이 심장과 폐라고 했어요. 심폐는 심장과 폐고요. 그리고 지구력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심폐지구력이란 건 말 그대로 심장과 폐의 지구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운동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 몸이 견디는 능력, 이것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심폐지구력은 심장이기 때문에, 그죠? 혈액순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폐이기 때문에 산소 운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우리의 그 깨끗한 혈액이 온몸으로 가면서 산소를 운반해주죠.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런 만약 심폐지구력이 약하다면 어, 운동을 했을 경우에 산소나 혈액이 운반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심폐지구력이 우리 건강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소 운동이란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숨 차죠.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면서 해야 되는 운동, 이런 것들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심장의 혈액 운반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몸 구석구석 곳곳에 있는 또 예, 안 좋은 피, 깨끗하지 않은 피는 또 다시 심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콜레스테롤, 지방 수치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려우면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콜레스테롤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건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 뭐 좋지 않은 찌꺼기, 노폐물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높아져요. 그런데 운동을 잘 하다 보면 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의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울증 예방 및 감소 효과.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유산소 운동, 땀 흘리면서 산소를 사용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몸에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아주 즐거운 생각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특히 여학생들 중에 남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 좀 관심 있어 하는 친구 있겠지만 체지방, 우리 몸 안에 지방이 감소됨으로써 우리는 비만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효과죠. 선생님도 그래서 요즘에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 하고 있어요. 작년에 선생님이 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올해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운동 그래도 조금 열심히 했더니 작년보다 뭐 한 4kg,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 박동이 적당히 올라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숨차고 막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심폐지구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심장 박동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좋을까요? 막 무조건 많이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무조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최대 심박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 최대 심박수는 이제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정도 되는 운동의 강도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박수는요, 심장 박동 수예요. 심장 박동수의 60%에서 80%.
나의 최대 심박수가 만약에 100이라면 내 몸이 100만큼 뛸 수 있다면 그것의 60%인 한 60에서 80 정도 심장 박동이 일어나도록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스트레칭 정도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할 때는 대개 이제 우리 심장 박동수가 내 최대 심박수의 한 60% 정도까지만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정도가 유지될 때는 우리가 그냥 심폐 안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상태. 조금 이거보다 한 10% 정도 올라가서 유산소 운동, 가볍게 달리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조깅을 하거나 좀 빠르게 걷거나 이럴 때는 지방 연소 구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 그런 불필요한 지방이 이렇게 타서 없어지는 그런 구간이고 그 다음에 70에서 80 정도 가게 되면 최대 지방 연소 구간이래요. 요렇게 해서 우리는 이 60에서 80 정도 되는 구간 동안에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이죠. 그래서 심폐지구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에서 90까지 좀 넘어가면 이거는 좀 이제 다이어트가 좀 많이 필요한 친구들 있죠. 다이어트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 내 몸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까지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심폐지구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다이어트를 위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90%가 넘어가는 구간은요, 굉장히 이거는 고강도 운동이에요. 오히려 내 심장 박동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적은 거예요. 산소를 소모하는 양보다. 소모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이제 무산소 운동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 트레이닝들 있죠. 우리 보면 이렇게 막 그 가슴 근육, 막 배 근육, 팔 근육 이렇게 막 나온 그런 그 전문 보디빌더들, 피트니스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런 구간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막 진짜 죽기 직전까지 운동하는 정도.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죠. 요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뭐 그런 목표가 생긴다면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까지 운동을 해서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죠. 초록색, 파란색 60에서 80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이게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체력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올리는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내 심박수, 심장박동수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놓고 운동하겠다라고 이제 목표 심박수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그럼 심박수가 뭐냐 한번 잴 수 있는 방법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손목 아래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 그 핏줄 있죠. 이렇게 핏줄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여기다 갖다 대면 아주 조용한 곳에서 내가 가만히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대보면 여기 이렇게 피가 지나가는 느낌이 나요. 그걸 우린 박동이라고 하는데 이 심장 박동이 어느 정도인가 한 편안한 상태에서 10초 동안 이걸 세보는 거예요. 나는 10초 동안 얼마나 이게 심장이 뛰는가. 10초 동안 세봤더니 한 10번 뛴다. 그죠? 그럼 10번 뛰면 그걸 곱하기 6 하면 이제 1분 동안 뛰는 심박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이게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나의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 그것을 우리는 안정 심박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정 심박수로 있다면 그것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심박수가 그대로다. 그럼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빨라지는 게 좋은가? 그거를 이제 내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그 운동 목표 심박수는 내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 걸로 하라고 했죠. 그러면 대개 이게 평균적으로 이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의 나이를 빼면 나온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12살이니까 220 빼기 12 하면 208. 그 208이라는 게 내 심장이 1분 동안 최대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뛸 수 있는 심장 박동수예요. 그럼 이 최대 심박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208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목표 심박수를 정하는 거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 강도 60% 정도로만 내가 운동을 하고 싶다. 선생님이 아까 60에서 80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60에서 60 정도 뛰는 그런 심박수만큼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 심박수 있죠? 208. 그리고 빼기 내가 셌더니 나는 안정 심박수가 6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 심박수를 한 다음에 60% 정도만 운동할 거니까 곱하기 0.6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 기존 원래 안정 심박수가 또 60이었죠. 그 60을 더해주면 여러분 이걸 계산해주면 148.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나는 60% 운동 강도로 운동할 거야 라고 운동을 했을 때 그 이제 나온 심박수가 내가 1분 동안 한 149, 뭐 150 정도가 뛴다. 그럼 나는 적당히 60%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60에서 80% 내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내가 어느 정도 심박수가 뛸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보는 거죠. 그래서 한 158, 이제 148이었죠? 148.8이니까 148, 149, 150 정도 되는 정도까지 운동을 하면 적당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이제 80%라 그러면 80%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 계산해 보면 얘는 이제 178.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80 정도 뛸 수 있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운동해서 내가 막 숨이 넘어가고 이렇게 여러분 달리기 전력 질주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숨이 하고 2번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렇게까지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오히려 그거는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모두 12살이니까 선생님이 앞에 얘기한 대로 60에서 80, 즉 한 150에서 180번 정도 심박이 뛸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이 150에서 180은 또 저거죠. 안정 심박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 심박수가 가만히 쉬고 있을 때 한 60번, 1분에 60번만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1분에 한 70번 정도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심장의 그런 능력이 좋아서 1분에 한 50번만 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안정 심박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게, 측정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심박수를 정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운동 계획 세우기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이론 수업 영상이 끝난 후에 이 학습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초등학생용 유연성 운동, 초등학생용 심폐지구력 운동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그런 링크에 걸려 있는 운동들을 실제로 한번 해보고요. 하면서 이 정도 운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60%에서 80% 정도 목표 심박수의 운동이 되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집에서 해야 될 운동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랑 강당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층간소음. 그죠? 내가 심폐지구력 운동한다고 막 줄넘기 한다고 뛰고 이러면 밑에 집 스트레스 받겠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밑에 집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그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조심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층간소음 걱정 없는 뭐 운동들로 한번 더 찾아서 링크 걸어봐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론 영상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